또 임금, 산재, 노동권 이걸 죄다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님. 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후보님하고 같이 토론을 하니까 아, 좋네요. 네. 5년 전에 촛불 광장에서 함께 버스킹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때 박근혜 구속, 이재용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도 외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재벌 해체 또 최저임금 100만 원도 외쳤는데 재벌 체제했지. 네, 그런데 네. 이번 대선이 네. 이 촛불개혁 실패에 따른 정권 심판 대선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이 후보님하고 개혁 경쟁을 세게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후보님이 지금 굉장히 멀리 가 계셔요. 저는 이번 대선이 정말 역주행하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유행했던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광고가 생각나요. 네. 지금 공동체가 붕괴할 정도로 지금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데 지금 후보들은 전부 각자 도생의 욕망만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역주행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5만 불 시대 5대 강국 코스피 5천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하셔도 개돼지 취급받지 말고 그 낙수 효과에 기대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낙수 효과 경제, 낙수 경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하고 특정 대기업, 특정 산업을 키워서 혜택을 보자. 이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이 키워서 불평등 해결하자. 그 거짓이잖아요.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됐는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해서 상당 부분은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경제 성장이 된 측면이 있죠. 지금 젊은이들이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수도권과 지방의 젊은이들이 갈등하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 세력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기회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고도 성장 사회에서 기회를 누렸는데 공정성 문제를 회피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양극화가 저성장을 불러왔다. 그걸 100번 인정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회복해야죠. 상위 10% 지금 사람은 연평균 1억 8천만 원을 벌고요. 하위 50%는 연 1,2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네. 5만 불 시대 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오징어 게임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전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네. 불평등 심화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 그리고 녹색 전환 네. 이 두 가지에 저는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길이 과거처럼 정부의 역량이나 자원을 특정 기업에다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냐 그건 아니죠. 네, 물론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네. 저희는 그 공약은 잠깐만요. 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불평등 다음 완화를 이어서 이제 우리 이재명 아니, 후보 저도 주도권 30초는 시간이니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건 뭐 꼭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묻는데요.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문제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지난번에 재계 총수들 만나셨을 때 증거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만 지키면 그런 거 처벌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네, 뜻이었습니다. 그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네. 이거 고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형사 회사가 사건에서는 지도록 하는 거 검사가 동의하세요? 지는 거예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그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죠. 지금 왜냐면 안전조치 책임이 회사가 형사처벌에서 회사가 진다는 건 있기가 어려운데. 아 그렇습니까? 형사처벌에서는 그럼 5인 미만 검사가 사업장 지는 거예요.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 참사 현장에 가셔서 네. 경영진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면허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고 경영자 발주처 책임 묻는 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제 정말 발주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는 아니 없겠지만. 물론 그건 그렇죠. 네. 예, 책임을 법적으로 다하지 못했을 책임지도록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져야죠. 개선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네. 윤 후보님
그 주 120시간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람 잡는 대통령 되시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념이신 것 같아요. 제가 검찰의 오랜 뿌리 깊은 관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어떻게 저렇게 뿌리가 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 중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분의 인식이 이런 정도니까 이번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윤 후보님이 지금 그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또 임금, 산재, 노동권 이걸 죄다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노동자 고혈 경제인데 그리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글쎄 뭐 사실하고 다른 얘기로 좀 너무 좀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심한 게 제가 아니죠. 120시간을 매경 인터뷰 때 언급을 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그 바로 직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면서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대기업 같으면은 52시간을 주 단위로 나눈다고 해도 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를 예, 예, 예.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이해를 네네. 그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요. 저한테 뭐 예, 여쭤보고 근데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지금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네네. 산재는 노동자 책임이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없앤다고 안 52시간도 했는데? 폐지한다고 하고 아니, 뭘 좀 정확히 최저임금도 알고 나오셔야 잠깐만 되는데. 계셔보세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5인 아니, 저 미만 폐- 사업장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해 저 보세요.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죠? 5인 이하 사업장? 네. 5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는 하되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5인 이하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거는 네. 좀 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셔서 한 20초 더 쓰도록 네, 네. 사회자 직권으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니 뭐 더 쓸 게 없는 것이 아니, 잘못 알고 더 이상 질문을 하시면 안 하신 거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제가 이제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확인할게요.